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9일입니다. 매우 춥습니다. 50년 전 강원도 산골에서 이승복 소년이 무장공비 앞에서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모두 4사람이 참살당한 지 꼭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근데 이 국가가 방공소년의 의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시 국민학교 2학년이던 이승복 소년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공방첩 교육에 충실하게 공비가 너는 북한이 좋으냐 남한이 좋으냐고 물으니까 당당하게 나는 대한민국이 좋아요. 북한은 싫어요. 공산당은 싫어요라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이 방공소년의 죽음을 부정하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려는 집요한 노력이 있었지만 조선일보의 당시 보도가 사실이었음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그런 경과도 거쳤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나는 김정은이가 좋다. 나는 공산당이 좋다. 라고 KBS에서 나와서 말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KBS는 그것이 방송의 중립성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패널 이야기가 옆에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KBS가 중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과 동지 앞에서 중립, 선과 악사에서 중립을 하는 KBS, 그와 다를 바도 없는 이 언론이 지금 민족 앞에서, 국가 앞에서, 아니 세계 문명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일주일 전에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면은 모든 국민들이 상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으로 믿는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별 소식이 없습니다. 청와대도 별 소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쇼를 또 뒤에서 계획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김정은이가 한국에 오는 게 어려운 건 또 사실입니다. 이 이동복 선생이 북한 문제에 관한 가장 정확한 시각을 피력했고 그것이 사실로서 입증된 바 있는 이동복 선생이 어제 상식의 차원에서는 김정은의 한국 방문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3가지 이유라는 글을 적어서 조갑제닷컴에 기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동복 선생은 지난 3월 초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을 때 바로 김정은이가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속지 말라 라고 경고를 날렸고 만약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진왜란 때 애매한 메신저 역할을 하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았던 심유경의 사신 심유경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아주 예언적 글을 썼던 분입니다. 상식의 차원에서 김정은의 방남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3가지 이유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동복 선생의 글입니다. 이동복 선생은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20년 동안 대북 창구, 대북 교섭 또는 한국 측에 가장 유리하게 된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어내는 주역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넓은 시야에서 북한에 대한 논평을 써서 아주 이 대북 문제 원로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상식의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마치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인 김정은의 방남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세 가지 절대적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신변 안전상의 문제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하여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들을 정말 상수로 환영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문 대통령의 그 같은 주문은 뚱딴지 같은 엉뚱한 것이다. 물론 아마도 정부 여당 측의 사주가 아니면 비호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여지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자금 대한민국에서는 명백히 종북 성향의 급조된 단체들이 김정은 방문 환영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 같은 행위는 지극히 예외적인 일시적 일탈 행위이고 예컨대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는 물론 체제 변화 요구를 수용하는 것과 함께 그동안의 반평화적 반민족적 악행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남쪽 방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는 최근 시간이 흐를수록 격화되고 있는 토요 태극기 시위를 통하여 격렬하게 표시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좌우로 대립된 진영 사이에서 격앙되고 있는 대북 정책에 관한 갈등 구도는 작년 11월에는 좌파 시위대 때문에 서울을 방문 중이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량 대여리 현장에서 예정했던 진행 코스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최근에는 좌경 성향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 투척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격앙된 보수 애국 세력 안에서 심지어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김정은 방문 저지를 위협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과 그의 졸개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만을 믿고 김정은의 신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떨어내고 남쪽 방문 강행을 결단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 이유는 김정은이 지금의 시기에 남쪽을 방문하더라도 김정은이 챙길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김정은이 지금 남쪽 방문을 결행한다면 이를 통하여 노리는 소득 없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챙기려 할 하나의 소득은 김정은의 남쪽 방문을 실현시킴으로써 현안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1월 6일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야당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특유의 대북 유화 정책을 2020년 대선 재선 전략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내년 1월 20일 새 의회가 개원하면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중점적으로 견제하고 제동을 걸 기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사실상 이미 실현 가능성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한 미국 요구를 대폭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남쪽 방문이 실현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촉매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정은의 남쪽 방문으로 그가 챙기려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득은 지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로 파경에 빠진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간에서는 김정은의 남쪽 방문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지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고 상당한 액수의 대북 현금성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실시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 금융제재 하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사전에 단행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권이 의미 있는 규모의 현금성 대북 지원을 제공한 것은 현실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지금과 같은 엄격한 대북 제재 하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따로 북한을 의미 있게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적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국제적 비아냥을 감수하면서 최근 수주일 동안 사력을 다하여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해괴한 정상외교에 집착해 왔던 것이지만, 문 정권의 이 같은 노력은 사실상 난파된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의 남쪽 방문이 실현되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북한의 체제와 관련된 것이다. 북한의 체제는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우상화의 토대를 두고 있다. 김정은이라는 최고 존엄의 위상이 훼손되는 것을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더구나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가운데 김정은의 남쪽 방문이 실현될 경우 그가 남쪽에 머무는 동안 김정은의 최고 존엄의 위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리 없다. 정상적인 사고에 입각한다면 이 같은 세 가지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김정은의 남쪽 방문은 현실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간에서는 또 하나의 터무니없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내치와 외교에서 처해 있는 절체절명의 공경을 타개하기 위해 단말마의 선택으로 무리를 무릅쓰고 남쪽 방문을 강행하여 문재인 대통령과의 또 한 차례의 포옹을 실현시키고,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이념 대결을 격화시켜 국론 분열을 극대화시켜서 난장판을 초래함으로써 국면 타개의 전기를 포착하려 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관점에서 한간에서는 김정은의 남쪽 방문이 내주 중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니 하는 설왕설래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무리한 극단적인 선택은 남쪽의 문재인 정권에게 한미관계의 결정적 파국은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도 감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는 결코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요약하면은 김정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김정은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고, 여기 와서 열렬한 환영을 기대할 수 없으면은 우상숭배 체제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상식적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동구 선생님, 상식적이라면 그러나 비상식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거기 말하면 단말마라고 그랬습니다. 절체절명의 공경을 타개하기 위한 단말마의 선택은 뭐냐?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을 불러들여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채, 대한민국의 정통성, 민족사적 정통성,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종의 국채 변경으로 가는, 낮은 단계 연방제겠죠? 로 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그건 그러나 비상식적인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 뒤에 일어날 한미동맹의 문제, 그리고 한국의 자유진영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김정은이 온다면은, 비정상적인 판단하에서 김정은을 불러들인다면은, 그때 대한민국은 일종의 내전적 사태로도 갈 수가 있다. 이런 경고를 담았습니다. 오늘 윤영찬 수석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아직 북한으로부터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상수를 들어서 김정은을 환영할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